최근 정읍시의회 의원들이 중국 서주시로 해외 연수를 갔습니다. 일정을 살펴보니 자매도시 교류보다는 관광과 관람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해외에서 보내고 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을 산행에 나선 50대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얼굴을 많이 다친 것으로 전해진 A씨는 긴급 출동한 소방 헬기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제 들녘에서는 인삼 수확이 한창입니다. 인삼의 고장인 진안에 버금갈 정도로 재배 면적이 늘고 있는데요. 질 좋은 황토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인삼밭을 다녀왔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가 겨울철 화재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소방용수시설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소화전과 급수탑 등 소방용수시설 7,113곳과 비상소화장치 217곳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정읍시의회 의원들이 자매도시인 중국 서주시로 해외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국외 연수는 시민의 세금으로 경비를 충당하는 만큼 신중하게 다녀와야 하는데요. 일정을 살펴보니 자매도시 교류보다는 관광과 관람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애매모호한 조항을 달아나 받아야 할 심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진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15일 정읍시 공무원과 민간인 30명은 자매 결연 도시인 중국 서주시로 향했습니다. 교류단엔 정읍시 의회 의원 3명도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 2명은 둘째 날부터 어찌된 일인지 교류단을 이탈합니다. 두 의원은 관광지로 유명한 상해를 찾았습니다. 밤 야경이 아름다운 황포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상해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인 동방명주타워도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고개와 오토바이 쇼가 인상적인 마시청 서커스도 관람합니다. 두 의원은 마지막 날 상해 박물관까지 관람한 뒤 황당하게도 다시 교류단에 합류합니다. 왜 교류단을 이탈해 관광성 짙은 일정을 소화했는지 두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서주시 관련 일정은 모두 소화했고 처음 도착지인 상해로 돌아가 남은 일정을 보냈다고 답했습니다. 정읍시의회 국외출장 관련 규칙엔 공무 국외출장 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심의도 받지 않고 국외출장을 간 겁니다. 자매 결혼과 같은 교류 행사는 심사를 안 해도 된다는 조항을 달아놨기 때문입니다. 관광으로 봐야지 이거 뭐 연수라고 할 거 있습니까?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거든. 국민 세금을 적당한 데 써야지 적정하지 않고 국민 정세에 맞지 않은 것은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국외 출장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힌 시의회 측이 해외 연수에 들인 혈세는 560여만 원에 이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김제 들녘에서는 인삼 수확이 한창입니다. 인삼의 고장인 진안에 버금갈 정도로 재배 면적이 늘고 있는데요. 질 좋은 황토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인삼밭을 정명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야트막한 평야에 펼쳐진 인삼밭. 트랙터가 인삼밭을 바쁘게 가로지릅니다. 트랙터가 지날 때마다 크고 작은 인삼들이 땅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 해 동안 땀 흘려 가꾼 인삼을 거둬들이는 손길이 정성스럽습니다. 6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땅에서 해마다 5톤의 인삼을 수확합니다. 39살 김태엽 씨는 4대째 가업을 이어 인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5년근 이상의 인삼을 주로 재배하기 때문에 품질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색깔이 많이 이쁘고요. 색깔도 이쁘고 그리고 좋기 때문에 이게 땅속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량한 인삼이 생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 씨처럼 김제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는 모두 250여 곳. 재배 면적은 350헥타로 인삼 주산지인 진안에 버금갈 정도입니다. 대개 백산과 용지면에 퍼져 있는데 미네랄이 풍부하고 알이 고운 황토밭에서 자란 게 특징입니다. 앞으로의 추세를 보면 인삼은 중산간부 지역에서 밭재배였던 것이 지금 평야지 논재배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 지역 농가의 단위 면적당 가장 높은 소득을 안겨준 인삼.
황토밭에서 자란 인삼이 김제 지역 특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가을 산행에 나선 50대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 목요일 오후 3시 10분쯤 순창군 강천산 정상 근처 바위에서 등산객 54살 A씨가 3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얼굴을 많이 다친 것으로 전해진 A씨는 긴급 출동한 소방 헬기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는데 가을 산행에 나설 땐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화재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계절은 겨울철이라는 사실 아셨나요? 화재와 같은 재난은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전라북도 소방본부가 겨울철 화재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소방용수시설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소화전과 급수탑 등 소방용수시설 7,113곳과 비상소화장치 217곳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점검 내용으로는 소화전 관구 등 관리 상태 확인과 노후 소방용수시설 조기 교체 등입니다. 소방본부는 화재 발생 시 지역 주민이 소방장치를 활용해 대처할 수 있는 사용법 교육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읍시가 2019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진행합니다. 가구주택 기초조사는 지역 내 모든 가구와 주택의 기초정보를 파악해 행정자료의 보완과 조사구 설정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 모집 활동입니다. 조사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모든 가구와 주택, 빈집을 포함해 54,810여 가구입니다. 조사 항목은 주소와 조사 구분 등이 들어간 기본 항목 4개와 빈집 여부와 거주 가능 가구 수 등이 포함된 특성 항목 8개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태블릿 기기를 활용해 방문 면접 조사와 전화 조사 방법을 병행해 실시합니다. 통계청이 주관하고 정읍시가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대표적 명인들의 전통예술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문화예술 공연이 22일 김제에서 펼쳐집니다. 국악인 오정혜 씨가 사회를 맡고 무형문화재 김일구, 김영자 명창의 공연과 권원태 씨의 신명나는 줄타기도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문화재단 한국의 집 예술단은 오고무와 부채춤, 판구술 선보일 예정입니다. 관람 예매권은 무료며 다음 주 화요일 오전 8시부터 김제문화예술회관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나눠줍니다. CJ 헬로 가야 방송이 제43회 케이블 TV 지역 채널 보도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8일 오전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43회 케이블 TV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을 열었는데요. 보도 분야에서는 농촌 지역 아동의료 혜택을 심층 보도한 CJ 헬로 가야 방송의 농어촌 아동 의료 사각지대 대책은 없나 등 3편이 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3분기에 출품한 작품은 총 131편으로 정규와 특집 프로그램 분야에서 각각 2편이 수상을 하는 등 7편이 수상의 명예를 안았습니다. 네,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에 대해서 취재를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또 지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도 더 열심히 취재해서 많은 사회의 울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원 지역의 중요 기록물과 이야기를 수집 보존하고 있는 곳이 남원다움관인데요. 남원다움관이 시민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관람객들의 방문과 자발적인 기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지난달 4일 문을 연 남원다움에 현재까지 모두 2천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방문객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비롯해 대학교,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단체 관람과 견학을 신청한 사람들로 파악됐습니다. 또 남원의 삶과 기억을 기록으로 보존한 남원다움관의 취지에 동참하는 문의도 쇄도에 최근까지 약 30여 건의 기증이 이루어졌습니다. 남원의 이야기를 즐기고 본인의 기록까지 남길 수 있는 남원다움관을 삶과 기록이 공존한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새만금 지역을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로 지정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전라북도가 새만금 일대 에너지기업 100곳을 유치해 3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의 에너지 특화 기업 100개를 유치 육성해 연간 1조 4천억 원의 생산 효과와 3,8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10월 선포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확보해 국가 예산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어떤 산업을 통해 발전해 나갈지도 중요하지만 미래 산업을 육성해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부안군이 100년 먹거리로 수소 산업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군은 2023년까지 모두 196억 원을 투입해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를 구축합니다. 신뢰성 평가센터는 수소연료전지 지원기관으로 관련 기업의 창업과 기업 유치,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합니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수소 충전소 한 곳을 건립하고 탄소 소재 융복합 연료전지 연구개발 사업에 내년까지 16억 원을 투입해 연구, 개발 인프라 확충에 나섭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지면서 하우스 시설 관리에 주의하셔야 할 텐데요. 정읍농업기술센터가 다가오는 저온기를 대비해 시설 하우스 환경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딸기와 토마토, 애호박의 경우 저온, 과습, 일조 부족으로 착과율이 떨어지면서 수량 감소와 기형과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사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보온, 다층 커튼 등 피복 자재를 점검해줘야 합니다. 온풍기와 수경재배 기자재 등 전기 사용량 증가에 따라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해 시설 노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 폭이 좁아 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곳이죠. 고창군 아산면 목동선 위험 구간의 도로 선형이 곧 개선됩니다. 행정 절차를 마친 고창군은 도로 급커브 구간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길이 527m에 폭은 6.5m로 2020년 하반기쯤이면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급변하는 환경 대응과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정읍시가 새로운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신성장 동력 발전 사업 발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전문가와 연구진,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과 정읍시 대응 방향과 신성장 동력 발전 사업 발굴 제시 등의 주제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 3도에서 한낮 기온 16도가 예상되는데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가 있는 이런 날씨엔 면역력이 떨어지기가 쉬운데요.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대기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까지는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요일 저녁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다시 기온은 소폭 상승하며 예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나 수요일부터 비가 다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전 해상 맑은 가운데 0.5에서 1.5m로 물결이 다소 높게 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공기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또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 외투보다는 겨울용 외투가 어울릴 것 같고요. 추위를 잘 타시는 분들은 미리 두툼한 옷을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가을 단풍 사진 댓글 이벤트. 알록달록 가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예쁜 사진을 페이스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